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7명의 장관급 후보자를 포함한 주요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인사에서도 여러 면에서 이재명 정부의 일 중심, 실용주의가 엿보이는데요. 우선 경제 위기를 극복할 초대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정통 경제관료 출신의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을, 산업부 장관 후보자로는 현직 기업인인 두산그룹 김정관 사장을 지명했습니다. 법무부 장관과 행안장관 후보자는 오랜 시간 호흡을 맞춰온 5선의 정성호, 윤호중 의원을 지명했고, 검찰개혁을 주도할 민정수석으론 검찰 출신의 봉욱 변호사를 내정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된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친명계 좌장으로 불릴 만큼 이재명 대통령과 오랜 기간 정치적 신뢰관계를 쌓아왔습니다.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인 정 의원은 국회 사법개혁특위위원장과 형사사법체계개혁특위위원장을 맡는 등 검경수사권 조정에 앞장서 왔으며, 대통령실이 검찰개혁의 아이콘으로 소개할 만큼 평소에도 검찰개혁에 대한 소신을 가감없이 피력해왔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말도 못하고, 죽은 권력들, 또 야당에 대해서는 가혹한 탄압을 했던 그런 정치검사들에 관련해서는 또 적절하게 또 인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수사권 조정의 또 다른 한 축이 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에는 역시 민주당 5선인 윤호중 의원이 지명됐습니다. 민주당 원내대표와 법사위원장을 지낸 윤 의원은 이번 대선에서 선대위 총괄본부장을 맡아 대선 승리를 이끈 정책통으로 평가받습니다. 민생회복과 기획재정부 개편에 열쇠를 질 경제수장에 지명된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기재부 예산실과 정책조정국 등 예산과 재정 라인을 두루 거친 정통 경제관료 출신입니다. 오늘 인사와 관련해 신속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심상치 않은 경제 상황을 극복하고 대한민국 시스템의 회복을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움직여야 할. 산자부 장관 후보자에는 관료 출신이면서 기업에서 실물 경제를 경험한 김정관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을 지명해 구윤철 후보자와 함께 이재명 정부의 경제 성장 목표를 이끌 투톱이 확정됐습니다. 한편 차명대출 의혹으로 사퇴한 오광수 전 민정수석의 후임에는 봉욱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임명됐습니다. 봉욱 수석은 대검 차장검사를 지낸 기획통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총장 후보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또다시 검찰 출신을 기용한 데는 내부 사정에 정통한 민정수석으로 검찰개혁을 이루겠다는 의지가 담긴 걸로 풀이됩니다. 이번 발표로 19개 정부부처 장관 중 17곳의 진용이 갖춰진 가운데 대통령실은 남은 국토부와 문체부 장관 인선도 내부 검증이 끝나는 대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어제 특검의 첫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검찰청사에 머문 시간은 15시간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조사를 받은 시간은 5시간에 불과했는데요. 조사 담당자를 바꿔달라고 버티면서 한동안 조사가 중단됐고, 일부 조서에는 서명이나 날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트집 잡기와 시간 끌기가 계속됐던 윤 전 대통령의 첫 특검 조사를 구민지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토요일 오전 10시경부터 일요일 새벽 1시 직전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고등검찰청에 머문 시간은 15시간 정도입니다. 하지만 실제 조사받은 시간은 5시간가량,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대신 조서 열람에는 3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이런 시간 끌기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체포 방해 혐의 조사 담당자를 경찰관에서 검사로 바꿔달라고 요구하며 대기실에서 버티면서 시작됐습니다. 신문에 나선 경찰관은 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서 관련 혐의를 수사하다 특검으로 파견된 박창환 총경,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1월 관저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불법 체포라며 고발한 경찰 관계자 중 한 명입니다. 위법한 공무집행을 했다고 하는 분이 조사를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런 좀 요청을 드렸고, 그래서 조사는 검사님이 좀 해주시고.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의 적법성마저 부인하며 고발을 해놓고 그 대상자가 특검 수사팀에 있다고 문제 삼은 겁니다. 하지만 당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주체는 경찰이 아닌 공수처였습니다. 더구나 경찰청은 윤 전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 때는 박 총경이 현장에 있지도 않았고 2차 체포영장 집행 때도 경호처 간부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전 대통령 측은 체포방해 혐의 조서에는 서명이나 날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출석 시간 변경, 지하 주차장 통로 이용 요구에 이어 조사 담당자 교체 요구까지 조사 절차에 대한 트집 잡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특검 측은 체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인물이 박창환 총경이라며 박 총경 배제는 없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그럼 정치팀 김정우 기자와 오늘 나온 이재명 정부의 인선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오늘 주말인데도 내각 인선이 대규모로 이루어졌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장관 후보자 6명에 대통령실 수석 2명, 거기다 차관급 인선까지 대규모로 인선이 발표됐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당장 민생 경제 회복이 시급한 상황에서 경제 수장 자리가 비어있다는 인식, 그리고 또 추경이나 미국과의 통상 문제 등을 논의할 컨트롤 타워가 시급하다, 이런 인식이 깔려 있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핵심 장관 자리를 더 이상 비워둘 수 없다, 이런 절박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이제 시스템 개혁 의지도 드러낸 셈인데요. 이번 주말 사이에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검찰이나 기재부 같은 주요 부처들의 분리 개편 방안 초안을 논의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법무부, 기재부 장관, 또 이제 비어있던 민정수석 자리까지 발표하면서 사법, 검찰, 기재부 개혁을 발맞춰서 추진하겠다, 이런 의지를 드러낸 셈입니다. 구윤철 기재부 장관 후보자도 임명되면서 경제 회복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는데 들어보시죠. 민생 경제 1번으로 중점을 둬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그중에서도 민생 물가 잡아야죠. 네, 이번 인선에서는 특히 검찰 개혁을 이끌 인사들이 눈에 띄는데요. 민정수석에 또다시 검찰 출신이 임명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낙마한 오광수 전 민정수석에 이어서 또다시 검찰 출신 인사를 등용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검찰 내부 분위기를 잘 아는 인사에게 검찰 개혁을 맡기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는 이 대통령과 신뢰관계가 두터운 정성호 의원이 임명이 됐고, 차관에는 이진수 대검찰청 형사부장이 임명됐거든요. 한마디로 이재명 정부의 사법 검찰 개혁 방향에 공감하면서도 실무 경험까지 다 갖춘 인사들을 등용한 건데, 대통령실과 법무부가 함께 속도감 있게 이제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대통령실도 출신이 중요하지 않고 어떻게 검찰개혁을 하느냐가 중요하다, 사법개혁을 실현시킬 적절한 인물들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아직 남아있는 인선이 있죠. 특히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 있을까요? 네, 이제 19군데 중에 17군데 정부 부처가 채워졌고요.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 2곳만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뿐 아니라 장관 후보자에 지명된 민주당 현역 의원만 7명이고요. 여기에 이제 대통령실로 간 의원들, 또 국세청장까지 합치면 12명이나 되거든요. 아무래도 당정 간의 이제 정부 정책 추진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고, 현역 의원들이다 보니까 인사 검증하는 데도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성별 균형도 봐야 되는데요. 오늘까지 대통령실에서 지명한 여성 장관 후보자 수가 5명이거든요. 이게 이제 3명에 그쳤던 윤석열 정부 1기 때를 비교해보면 이미 넘어선 셈인데, 남은 자리에 여성 장관 후보자들이 얼마나 더 갈지도 관심 사안입니다. 네, 김정우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다른 인사에서도 출신을 따지지 않는 능력 위주의 인사 철학이 두드러졌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는 코로나19 방역 당시 국민적인 신임을 얻었던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이 지명됐습니다.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을 설계한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이, 장관급인 지방시대 위원장은 대통령 후보 경선 당시 이 대통령의 경쟁자였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지명됐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고위직 인사가 이재명 정부에서 유임되는 2번째 사례가 나왔는데요. 오유경 현 식약처장이 그대로 자리를 지키게 됐습니다. 이어서 김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코로나 사령탑으로 불릴 만큼 성공적인 방역 성과를 낸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정 후보자는 지명 직후 진정성 있는 소통과 협력으로 의정 갈등을 신속하게 해결하겠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는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이 지명됐습니다. 이 후보자는 충남대에서 학사와 석사를 마친 뒤 일본 유학을 거쳐 최초의 거점 국립대 여성 총장에 올랐으며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 핵심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추진위원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충남대 모교 출신의 첫 여성 총장을 역임한 분으로서 미래 인재 육성과 국가교육 균형 발전에 힘쓸 것입니다.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의 경선 경쟁자기도 했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 위원장에 위촉됐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 위원장을 발탁하면서 계파 불문한 탕평 인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시민사회 수석실이 확대 개편된 경청 통합수석에는 시민운동가 출신 전성환 씨를 임명했고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오유경 식약처장에 대해선 유임을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앞서 유임된 송미령 농림부 장관에 이어 차관급에서도 정권교체 뒤 유임된 사례가 나왔습니다. 오늘 인선으로 농림부와 중기부, 여가부, 교육부, 복지부 등 5곳의 여성장관 후보자가 지명돼 이재명 정부 1기의 여성장관 후보자 수는 앞서 3명에 그쳤던 윤석열 정부 1기 때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공산당 입당 전력을 문제 삼아 철거가 추진됐던 육군 사관학교에는 홍범도 장군의 흉상입니다. 당시 무슨 이유에서인지 정부는 홍범도 장군의 업적을 축소하려 들었고 저항한 단체는 보훈부가 나서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식의 대응을 했고 홍범도 장군을 기리기 위해 열리던 사격대회도 정부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무기한 미뤄야 했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 보훈부의 입장도 바뀌었습니다. 변윤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윤석열 정부는 임기 초부터 무장 독립운동가들을 겨냥했습니다. 육군 사관학교에 있던 독립운동가 홍범도 장군의 흉상은 치워버리려고 했습니다. 북한 공산주의와 싸워서 나라를 지킨 육군사관학교에 홍범도 장군의 졸업장을 준 그 자체가 저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행적들이 우리나라의 정체성이나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의 논란을 야기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점검을 해. 광복회 등 독립운동 관련 단체와 학계의 반발이 터져나왔지만 윤석열 정부는 뉴라이트 성향학자로 지목되는 김영석 씨를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하며 맞섰습니다. 이에 광복회가 정부 주최 광복절 행사에 불참하며 반발하자 보훈부는 광복회 학술원 예산 6억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명사수 홍범도 장군을 기리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열리기 시작해 국가대표 선발전을 겸할 정도로 성장한 홍범도 장군배 사격대회는 예산을 신청하지 않아 열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물러나자 국가보훈부는 자신들의 손으로 삭감했던 광복회 학술원 예산 8억 원을 전액 복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사라질 위기에 놓였던 홍범도 장군배 사격대회 예산도 뒤늦게 다시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국가보훈부는 자신들이 깎았던 예산을 복구하기 위해 추경 예산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독립유공자 보훈 사업은 법률에 따르도록 되어 있어 정권에 따라 달라진 것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변윤재입니다.